찍으면서 그래도 또 애들이 필요 있으니까. 일단 850번의 개념은 절대가 왜 나왔는지 알아? 절대가 왜 나왔냐고요? 사실 이제 거리 때문에 나왔어요. 거리? 예를 들어서 뭐 A랑 B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A 빼기 B의 절대값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하고 B 사이의 절대값. 이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A 같은 게 B 같은 게 모를 수도 있잖아. 뭐 A도 막 바뀌는 숫자고 뭐 B도 막 바뀌어. 그럼 둘 다 모르잖아. 그럼 어느 게 큰 수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뺀 다음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음수가 없어지면서 이제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절대값이 사실 거리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우겠지만 이게 0이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절대값 A가 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A가 뭐냐? A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제 절대값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원점과의 거리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사실은. 이거를. 뭐 이런 것들은 안 나눠서 풀어도 되긴 하지. 뭐 여기 나오는 850번에 8-3x가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주 운이 좋게 11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함수가 나오면, 나눠서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나눠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를 나눠서 풀지 않고 11보다 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또는 11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x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얘를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요? 응. 이렇게 푸는 거랑 나눠서 푸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네. 또 다른 건 없나? 그러니까 나눠서 푸는 건 어차피 이거 얘가 양수냐, 뭐 음수냐 이게 나눠서 푸는 건 뭐 맨날 쓰는 거고 이제 얘는 이제 지겹잖아 이제. 네. 이제 뭔가 다르게 이게 나누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나누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얘 풀다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풀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 배우는 재미로 오는 거죠. 또 뭐가 있냐?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프로 부등식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8-3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11을 그려가지고 더 위에 있는 범위 찾아도 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양변을 제곱해요. 오.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탈출한단 말이야. 아, 그러네요. 절대값을. 그러면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그렇네요. 그럼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푸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푸는 거. 가장 정석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이게 1번. 2번은 나눠서 푸는 거. 제일 풀고 싶지 않은 방법. 계산하기 정말 짜증나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별로 안 좋을 거라 믿어심치 않아요, 선생님은. 근데 이제 나눠서 푸는 거는, 정말 제일 싫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눠가지고 푸는 게 이게 1번. 2번이 나눠서 푸는 거. 절대값 안에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서 푸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아까 전에 그래프로 푸는 게 있어요. 그래프. 사실 2차 부등식도 그래프로 푸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지? 네 번째가 뭐가 있다? 양변을 제곱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로 풀면 2차 부등식이 나와요?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이제, 아래 있는 걸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대칭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제곱해서 그리는 거는 뭐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8-3x의 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1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건. 네.
이건 뭐 이렇게 풀면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2차 분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로 푸는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또 배워놓으면 재미가 있죠. 은근히.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풀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많이 푼다고 했냐면 이게 어차피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0이 될 때를 먼저 찾아요. 0이 될 때 x값 몇입니까? 3분의 8, 이런 걸 찍어요, 일단. 3분의 8이니까 2보다 좀 크니까 여기다 칠게. 그 다음에, 이게 직선이니까 3분의 8보다 클 때, 3일 때를 한번 찍어요. 점 2개 있으면 직선 나오잖아. 3일 때를 찍어요. 절대값 1 나오겠죠, 그러면. 그럼 3일 때 어디 지나간다? 1을 지나간다는 걸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이쪽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직선 모양이니까 점 2개만 찍으면 나오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2 같은 거 찍어요. 2 찍으면 2, 몇 나오냐? 2 찍으면 몇 나오죠? 2인가요? 네. 3분의 8이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못 그렸네. 일단 뭐 3분의 8이면 좀 더 2 더 많이 가게 그렸어야 되는데 예쁘게. 그래서 점만 찍어서도 그릴 수 있긴 하거든. 빨리 그릴 때 3분의 8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때가 2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쪽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파이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 요쪽 식이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y는 3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쪽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탈출할 때. 음수 쪽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음수 쪽이잖아. 음수 쪽이니까 양쪽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탈출할 때. 절대값 탈출할 때. 절대값 탈출할 때 양수면 그냥 탈출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하잖아. 알죠? 네. 얘가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한 게 이 부분이라는 얘기야.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해가지고. 네,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이쪽은 그냥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y가 11일 때 만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y가 11일 때, 뭐 대충 칠게 그냥. 그래서 얘가 요것보다 위에 있을 때, 요 위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1일 때를 찾을 거 아니야, 이렇게 11일 때. 얘가 11이 되려면 y값이 11이니까 11이 될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이게 몇일 때냐? 마이너스냐? 파이 마이너스 3x. 이쪽이 양수네. 이쪽이 반대로 했네. 내가 미안해다.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거꾸로, 야, 원래 그래프 이 모양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원래 이 모양이죠? 이게 여기 거꾸로 올라온 거죠? 여기가 음수였어. 반대로 생각했네요. 가끔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너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다 그랬다, 지금. 이쪽이 부호 반대가 된 거야. 밑에 있다가 올라온 겁니다. 3x 마이너스 8이 이쪽이. 여기 이제 11이 될 때가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 19니까 3분의 19예요. 이게 이제 3분의 19일 때가 돼요. x 3분의 19. 그러면은 이제 19에서 8 빼면 11이 나오잖아. 여기가 뭐가 나오냐? 여기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 11일 때니까 넘어가면은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냐? 잠깐만, 1일 때죠, 1. 잠깐만, 3. 마이너스 1일 때죠? 여기 올라가서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였나봐. 마이너스 좀 뺄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였어. 요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검정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3분의 19보다는 크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풀면. 왜냐면 얘가 더 위에 있을 때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네. 이쪽에 더 범위가 되는 거야. 작을 때는 요 안에가 이렇게 몰리겠죠? 우와, 신기하다. 이게 이제 이차분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부등식을 대부분 다. 네.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이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요거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절대값 1개짜리 말고 2개짜리, 3개짜리 가면 나눠서 풀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풀다가 이게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래프로 풀면 되게 쉬울 때가 많아.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2개 이상이 나오면 나한테 이제 배웠던 친구들은 다 나눠서 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풀라고 가르치냐면 그래프로 풀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뭐 절대값 1개짜리는 조금 뭐 좀 심심하니까 쭉쭉 넘어가 보시고요. 그 854번 있잖아. 854번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울까? 이렇게 나왔고 853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잖아. 이게 거꾸로 물어보니까 이게 조금 난감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는 뭐 정방향 물어보면 난감할 리가 없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지 좀 쉬울 것 같아? 우리 성윤이가 생각해 봤을 때. 거꾸로 되는 문제인 거에 대해서 뭐죠? 저는 문제가 없죠? 네. 뭐 해를 주고 A, B를 구하는 문제니까. A의 A, B 부호는 줬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모르죠. 아니 근데 물어보는 거지 그냥 어차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냐면 분명히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또 이게 거꾸로 내니까 이게 또 이게 되게 난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대로 푼다고 치면, 첫 번째 방법대로 푼다고 치면, 그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 B가 양수잖아. 이게 나눠지죠. 이 AX 더하기 3이 이 B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양수잖아. 이게 똑같은 건 양수인 거잖아. B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푼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AX 더하기 3이 먼저 B보다 크거나 또는 AX 더하기 3이 마 B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향으로 풀면 단지 이게 11이었을 때 이게 B가 여기 B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B 들어가고 푸는 거밖에 없는 거지. 이쪽.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죠. 이때 1차 부동식을 다시 풀어야 되잖아. 그때 A값의 범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A로 나눠줘야 되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로 나누면 부도막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지.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AX는 마 B 빼기 3이고 A로 나누게 되면 부도막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크다 쪽이 있는 게 크다가 누구야? 얘냐? 얘가 다른 거야. 크다 쪽이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1인 거죠.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이제 풀면 이제 A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차 부등식에서 A 부호도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죠. 그죠? 별로 재미없는데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 이게 아마 해설지도 아마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운 것들 중에서. 아니? 정석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1이면 연결되면 1이라고 해서 A 곱하면 B-3은 A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A 곱하면 마 B, 마 3은 4A가 되는 거니까 B-3은 A가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B 소거시킨다. 마 6은 더하면 5A A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면 넘어가면 3 더하는 거니까 5분의 15 더하면 B는 5분의 9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됐어? 이해됐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 두 번째 방법으로 가면 얘를 제곱해. 누구 따라갈 거냐? 요거 쓰는 거지.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사라져.
편하시겠죠. 그치? 2차 분동식이 된단 말이지. B예요? 근데 B 제곱이죠? 근데 이걸 근이 사실 다 넘기면 0이라고 놔두면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과 기둥이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2차 분동식이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1보다 작다. 여기 1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4가 나왔겠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지금 나왔겠죠 아마 근에서.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근이라고 하는 거야. 2차식의 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근과 기회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2차 분식으로 가버리면 그냥 곧바로. 왜냐면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또 이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주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만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정석적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정석적인 것보다 이제 풀법이 더 빠를 때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것도 써야 되는 거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왜냐면 항상 내신의 시간이 모자라니까. 항상 고등학교 때 애들의 소원은 수학 문제 풀다가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 같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보통 시간 남는 친구들은 누구나 공부한 게 없어서 다 몰라가지고 시간이 남았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시간이 항상 모자라죠. 근데 중간고사 때 시간 모자랐으니까 남았으니까. 뒤에 문제들은 다 못풀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 못하고? 아니 당연히 모자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얘 제곱하면 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곱한다면 2배니까 6ax 플러스 9 마이너스 b 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근이 1하고 4라고 두면, 그죠? 두 근의 합이 1 플러스 4가 a 제곱분의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승에 쓰면 두 근의 곱이 a제곱분의 9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 하나 약분 되겠죠? 이렇게 약분 되고 그러면 a 값은 자리 바꾸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5분의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 있겠고요. 자리 바꾸면 되잖아. a분의 마이너스 6에 자리 바꾸면 a 값 나올 거야. 지금 이게 1 플러스 4니까 5는 a분의 지금 마이너스 1이 남은 겁니다. 자리 바꾸라고 했었고 a 곱하고 5 나눴다는 얘기죠. 양분에다. 자리 바꾼다고 하지. a 곱하고 5 나눴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5분의 마이너스 6이 됐어요. 자리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나누는 거 빨리 할 때. 왜냐면 여기다 a 곱할 거 아니야. 양분에다가. 그 다음에 5로 나눌 거 아니야. 그걸 빨리 했다는 게 되게 자리 바꾼다는 얘기죠. 그게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일단 또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B가 음수라고 할 수 있고 B가 양수라고 있죠? 양수 쪽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제곱해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래프로 푸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가요? 그래프가 좋아 보이네. 그래프도 풀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방법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형 11번은 슬프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지. 뭐 해라? 나눠라.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한테. 슬프지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3x-1이 뭐보다 크다? 넘기면 어떻게 될 거야? x 더하기 5인가? 요거는 이제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나눠서 풀어도 되겠죠? 나눠서 풀기 싫다! 그럼 제곱하는 거죠. 제곱은 다 되는 거예요? 2차식 정도 될 때. 2차 분동식까지 제곱했는데 3차식, 4차식이 되면 풀 수가 없겠죠. 왜냐면 3차 분동식, 4차 분동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곱해도 2차식 정도에서 이제 깔짝깔짝 거릴 거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정석적으로 풀면 당연하지만 나눠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계산이 또 나누면 또 빠르지가 않잖아. 항상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아니야? 엄청 빠르게 이제 거의 막 경지에 이르렀어. 아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나누잖아. 이게 몇을 금방 나눈 거죠? 3분의 1을 기존 나눠가지고 3분의 1보다 클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x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탈출한다 안 한다? 그냥 탈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푸는 거죠. 막 이게 귀찮죠 하여튼간에 뭐. 그래도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6이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영역에서 공통된 범위 찾는 거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영역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영역은. 자, 두 번째로가 이제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가 된다고 치면 이게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또 푸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마 4니까 x는 마이보다 커. 여기서 이제 마이보다 커 나왔다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마이는 이렇게 있겠고 커 나왔다니까 공통된 범위 찾기 이렇게 되겠고 합치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부터 x는 3까지가 이제 답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이게 A랑 B인 거죠? A에서 B를 뺐대. 마상가? 맞아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곱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지. 제곱해서 2차 분식 푸는 게. 네. 또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근데 똑같은 해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곱을 해서 2차 분식. 그래서 2차 분식 배운 친구들에게는 이제 요 풀이 방법은 지금 2차 분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쓸 수 없겠지만 사실 한 바퀴 돌았던 친구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제곱하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x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8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6x 넘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8로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이쁘죠?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x는 3까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눈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더 좋죠. 그래서 뭐 나눠서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2차 분식을 배우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내가 그냥 2차 분식 풀어라 그냥. 그냥 절대값 나오면은 응. 제곱으로 풀면은 2차식까지 되면 제곱을 풀어도 되는 거지. 그래도 보통 더 빠른. 더 빠른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알려주긴 어렵겠지만 그렇지. 왜냐면 아직 2차 분식 안 배웠는데 막 알려주면 뭐 어떻게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뭐 어떻게 잊어? 근데 2차 분식을 배우면은 아 이렇게 2차 분식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정석적인 것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야, 계속. 공부할 때도 아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시간도 어차피 수학은 공부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시간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아끼면 다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858번 같은 것들도 2차 분식으로 풀잖아요? 또 재밌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해를 구할 때도 이렇게 또 빨리 풀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들 유형들도. 857번은 연립부등식인데 이것도 제곱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그쵸. 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항수가 있을 때는 뭐 굳이 이제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 건지가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풀어도 제일 빠른 걸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2개짜리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제곱이 안 되잖아요, 이제.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유형이냐면 유형 12번 이런 것부터가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아직 사실 얘를 더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얘는 몇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세 부분으로. 더 슬프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꼭 선생님들이 꼭 내시면 꼭 이런 거 아니에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연습했나요? 학교에서 좀 연습 시켜줬어요. 네, 나누는 것도 배우고 무슨 뭐더라? 이렇게 범위별로 해가지고 등호 들어간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 더 알려주셨는데. 그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자의 이야기.
나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뭐 잘 모르겠으면 이제 절대값 두 개 들어간 거를 뭐 어떻게 들고 들어간 것이 바꿔 푸는 거? 뭐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나도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었을 때. 집어넣은 학습지가 있는데 내일 가져가야 돼.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얘는 0의 기준으로 나눠지고 얘는 3의 기준으로 나눠지니까 실수 전체를 이제 나누는데 0하고 3을 놓고서 총 몇 부분 나눠지냐면 총 3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죠. 슬프지만. 정석적.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거를 당연히 처음에 한 번도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당연히 연습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법으로 풀어서 해설지에도 편법 쓴 걸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0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럼 다 음수잖아. 네.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뭐 슬픈 현실인 거고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고 넘어가면 2니까 x는 넘어가면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여기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을 때 첫 번째 부분이랑 교집합인데 공통된 부분인데 여기가 된다는 거가 나오는 거지. 느낌적으로 하면 이쪽에서 나와. 여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해가.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커나 같고 두 번째 영역 3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얘는 그냥 탈출하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0 곱하기 x는 넘어가면 2보다 커졌다고 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안 나와요. 세 번째가 뭐가 되냐? 3보다는 x가 커 나옵니다. 둘 다 양수니까 다 탈출하는 거죠. 2x는 8보다 커 나왔으니까 x는 뭐다 커 나왔다? 4보다. 그래서 3번에서는 4보다 커 나왔다는 거랑 공통된 범위를 찾으면 여기가 되는 거죠. 합치니까 이렇게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눠서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게 싫다.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 뭐 어디를 찍냐? 이게 0이 될 때는 무조건 찍어줘야 돼. x 0일 때 무조건 저거 하나 찍고요. 그다음 x 몇일 때 찍어야 돼? 3. 왜냐면 이때 꺾이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0하고 3을 찍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푸는 걸 이제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두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쓰면은 조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게 원리가 뭐냐?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절대값을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나오게 되면 원리를 한번 좀 듣고 한번 그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그래도 원리 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착안이 된 거냐면 어차피 이게 안에가 이제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럼 탈출해도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엑셀이야? 1차식. 1차식. 1차식 아니면 엑셀이 없어질 때도 있어 가끔. 그럼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0차식. 3차 탕수 함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1차식이나 탕수식이나 결론은 다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직선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직선은 점이 몇 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냐면 2개만 있어요. 그거에 착안해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먼저 기본이냐? 이 0될 때를 꺾여지기 때문에 그때 그려야 돼. 그래서 0일 때 대입해봐. 그럼 0이고 여기 몇이 되냐? 0 대입하면 0, 3. 3이죠. 0,3을 찍어줘. 요걸 그래프로 보는 거야. 통째로. 요걸 y라고 보는 거야. 요걸 y라고 봐서 0일 때 좌표를 찍으면 몇이 나온다? 3이 나와. 0,3을 찍는 거야. 그럼 그거 그릴 때는 오는 무시야. 오늘 나중에 항상 또 그려주면 돼요. 부터 위에 있다. 이제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3일 때 찍을 수 있겠지. 3 대입하면 또 뭐 나오겠니? 3 더하기 0이니까 3. 3, 또 3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점.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쪽 그래프는 무조건. 그래서 그 아까 그렸지만 y는 3이 나옵니다. 오. 그럼 이제 이쪽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쪽을. 네. 그러면 여기 4일 때 하나 대입해요. 4.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하면 4하고 1이니까 5죠. 4,5를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럼 여기가 그 연결하면 이거 그래프예요.
바꾸면 찍은 거야. 또 여기는 뭐 찍냐? 마이너스 2 같은 거 찍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고 여기도 4잖아. 마이너스 2,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여기가 찍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누굴 긋는다? 5일 때죠. 5일 때일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인 거지. x값이. 그럼 이게 몇인데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4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이게 해요. 아까 구했잖아요. 똑같잖아요. 더 안전하게.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에서 더 커나 5일 때만 이제 찾는 거죠. 5일 때만 찾아주면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직선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면 둘 다 양수 나올 때니까 사실은 이거죠. 2x-3이긴 하거든. 근데 굳이 안 구하고 어떻게 했죠? 점을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죠. 왜냐면 어차피 직선 나올 거니까. 점 하나 대입한 거죠. 3 다음에 다 대입한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일 때를 이제 찾았긴 해야 돼요. 찾긴 찾았는데 우리는 이제 운이 좋게 했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5일 때 찾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푸는 방법이 약사비가 좀 있다. 사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2개짜리도 짜증나는데 3개짜리 주면 더 짜증나거든요. 3개짜리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겠고 여기서는 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4니까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니까 더하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상문제들을 좀 보면 일단 제곱의 루트는 다 절대값이다. 가끔 절대값 대신에 뭐 이렇게 주는 이게 절대값 x예요? 아니죠? 그럼 네 861번에 지금 줬잖아요. 절대값 대신에 그 루트 안에가 뭐의 제곱이죠?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게 x-의 절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곱의 루트니까 지금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을 주기 좀 귀찮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곱의 루트로 줘요. 이게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861번에서 준 식 중에 하나죠. 어떻게 루트 나오면 이게 x-의 제곱의 루트니까 결론은 얘는 x-의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 절대값. 절대값이요? 그렇구나. 이게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부터 배우잖아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랑 같다. 이게 뒤에 소리예요. 네. 다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의 루트로 나오면 당황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당황하면 안 되죠. 좀 필요 없다. 컴하고 치료하기. 이때 이제 862번이랑 863번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상문제라고 이제 줬죠. 네. 이제 뭔가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86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뭔가 이렇게 절대값을 뭐 2개나 씌워놔가지고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슬프게 하려고 낸 것 같아요. 조금 우리한테 조금 응용 좀 했다. 응? 그래서 뭐 이게 기본으로 나오면 뭐 시간이 거의 무조건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틀리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럼요. 이렇게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 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다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주면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상대평가잖아. 근데 뭐 나만 맞겠냐? 다 맞겠죠. 뭐 아니야? 뭐 우리 성인들만 맞겠으니까 이렇게 주면 다 맞는 거죠. 뭐 아니야? 다 틀렸으면 좋겠어? 사실 뭐 저는 제가 제 실력이 평균적인 실력이라는 것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제 선행 많이 하는 애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올라갈 만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겉에서부터 이제 옷을 벗기는 것처럼 외투를 벗기는 것처럼 가장 바깥에 있는 절대값부터 먼저 벗기는 거죠.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걸 좀 편하게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치환한 거야. 이 안에 통째를 만약에 내가 A로 치환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네. 이거 알잖아. 마이너스 3. 그거지, 그래. 그거.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의 현역이 잘 되는 거야. 우리가 그
현란하게 써놓으면 네. 본질은 안 바뀐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지. 뭔가 약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치? 그게 이렇게 치어내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번거롭게 벗어나는 방법은 이게 3이니까 마3부터 3까지로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제대가 여기 있어야지. 이거예요 그냥.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2를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식의 성질이니까 다 했잖아. 2를 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연립부동식을 이제 푸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게 있지만 잘 봐서요. 이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당연한 얘기죠. 아니 뭐 음수보다 당연히 크지 0밖에 안 되는 최소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해도 하겠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오긴 할 건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건 해가 무수히 당연히 많이 나오겠구나. 모든 실수가 나오고. 왜냐면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보다 당연히 다 크거나 같겠지. 뭐 x에 뭐에 넣어도 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풀었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정확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갔겠죠. 이거와 이거의 연립부동식을 풀어라라고 했을 텐데 근데 여기 딱 풀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실수겠다. 당연히 절대값인데 마이너스보다 다 크거나 같겠지. 여기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면 이게 뭐가 된다? 해가 되는 거지. 네. 또 많이 봤던 건데. 또. 또 뭐 이게 계산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어지럽지. 쉬운 문제였네요, 아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쉬운데 그냥 겉으로 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x 마이너스는 5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또 1을 다 더해주니까 답이 나오네. 허무하죠. 진짜 이게 답이죠? 그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답이 아닙니까? 이게 생각보다 뭔가를 되게 현혹시키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것 같았는데 또 풀고 보니까 별게 없었다. 별게 없었다. 그래서 절대값이 이제 뭐 2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쪼이지 말고 밖에서부터 하나씩 꺼져라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 아이디어는 절대값이 혹시 여러 개 나왔다고 할지라도 쪼이지 말고 안에 거를 치환시킨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내자. 네. 외투를 하나씩 벗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벗겨낼 때는 우리가 배운 걸로 벗겨낼 거예요. 설마 안 배운 걸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러다 보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풀린다. 그래서 쪼이지 말자.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도 쪼이지 말자.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교훈인 거죠. 그죠? 뭔가 쉬워질 시간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다음 거까지 하고 싶어요. 다음 거까지 합시다. 그래도 뭔가 마무리 져야지 네. 상쾌한 기분이 들 것 같으니까. 좀 궁금해요. 이거는 또 거꾸로 냈잖아, 또 이거는 또. 그죠? 사실은 이 문제를 나눠서 푼다고 하면은 진짜 좀 풀기가 어려운 거야. 진짜요? 왜냐면 이게 나눠서 풀기 생각보다 이 K 때문에 K가 들어가면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게 이렇게 K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까짝지근하고 뭔가 이렇게 딱 뭐 나눠서 푸는 건 뭐 다 똑같을 거 아닌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뭐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를 푸는데 K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풀어도 뭔가 본 것 같지 않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뭐 정선 풀 때 K가 없어질 확률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K가 막 나와 있어서 막 공통된 범위도 찾고 나중에 합쳐야 되는데 또 정수행 있으면 또 몇 개라고 했죠? 6개. 그러니까 이게 또 깔짝지근한 거죠. 그 어디서 6개가 나와야 되냐? 세 군데 나눠줬는데 그럼 툭툭툭으로 나눠야 되는 거냐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눠서 풀면은 뭔가 좀 꺼림직하고 깔짝지근한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마 해설지에는 나눠서 풀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배웠겠지만 얘를 그래프로 푼다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눠서 풀었을 수 있어. 해설지는 상당히 보진 않지만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아마 나눠서 풀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거의. 왜냐면 당연히 그래프로 푸는 걸 알려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해설에서 갑자기 그래프로 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야? 알려주진 않았지만 해설지에서 막 그래프로 풀고 막 난리치면
나보고 이해를 하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인이 천재로 봐가지고 뭐 이렇게 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낸 문제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번 뭐 둘 다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느낌상 먼저 첫 번째는 알아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왜 그래프로 푸는 게 선생님께서 더 좋다고 했는지도 한번 보자. 뭐 그런 거죠. 나는 선생님 말을 믿을 수 없다. 선생님 좀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 눈으로 확인할 정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드디어 피곤하네. 원래 그 수학을 잘하려면 피곤해야 돼. 내가 증명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거. 선생님 좀 믿으세요. 선생님도 항상 어렸을 때 항상 다 증명해보고 내가 다 해보기 전까지 믿지 않았던. 이름값인 거. 항상 이제 정석은 항상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 항상 모든 걸 증명해야 되죠. 근데 우리 때는 다 정석책밖에 안 봐가지고, 야 지금이야 너네 때는 이제 출판사가 여러 개가 나온 거지 개념서도. 우리 때는 그냥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은 다 정석. 아마 어머니께 물어보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저희 아빠도 저한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선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정석책으로 공부하고 혼자 뭐 인간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석이 참 재미가 없죠. 공부할 때 첫 번째 개념서로는 상당히 애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난 선호하지는 않지만, 선생님 시대 때는 지금 뭐 스포자 안 남았나요? 그때는 이제 스포자보다는 암기식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가르쳤는데 애들이 점점 안 나오니까 이제 슬퍼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수능이 오면서 그래도 많이 바뀐 거야. 학력고사 시대였으면 계속 아직도 수학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쓸데기 없이 외우고도 쓸 데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 거 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이거 딱 따고 둘 다 나올 때 마이너스 써서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뭐 슬프지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있고 넘어가면은 마이니까 k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서 부동만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상당히 아리까리하죠. 별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야, 6개, 정수 6개 어떻게 찾냐. 이거 되게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K가 3보다 크다고는 하긴 했는데. K가 3보다 크다고 하긴 했어요. 네. 일단 뭐 네가 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별로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긴 하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3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이게 마사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 왜냐면 K가 3보다 크게 되면 2분의 4니까 2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거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음수 쪽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어딘가 돼.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범위를 줄게. 여기서 깔짝거리고 있다. 2분의 마이너스 2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공통된 범위가 여기에 나왔어. 이게 해다. 첫 번째. 그런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또 나오겠죠. 또 슬프지만 계속 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양수가 있을 때 된 거죠. 드디어 양수 탈출. 하지만 얘를 아직 넘지 못했죠. 얘는 아직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해가 무수히 많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0 곱하기 x 더하기 3은 k인데 k가 3보다 크다 왔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여기 해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3이어도 상관없어요. 3에도 항상 성립하잖아. 너도 성립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다 칠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1보다 K가 크거나 같아. 다 탈출하는 거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x고 플러스에 넘어가면 k-이 되는 거고, x는 2분의 k-인데 얘도 1보다 무조건 크죠.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공통된 범위 이렇게 해서 결론은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나오냐? 요거의 해가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k-1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이 정수회가 몇 개가 나와야 돼? 정수회가? 정수 x에서 몇 개 나와야 돼? 정수 x가 6개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어떻게 6개 하게? 저기 포함됐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는 들어갔네?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되나?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개 들어갈 때 여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 나눠서 풀어야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뭐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풀었다 치는데 참 6개 구하는 게 참 꺼적지근하죠. 안 꺼적지근하냐? 슬프죠. 네. 저희 그래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 이제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만약에 풀려면 대칭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뭔 소리가요, 그게? 내가 방금 헛소리란 말까요? 그게 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아까 실제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대칭성을 알아야 돼요, 사실. 풀려면. 끝에서 그래서 이 2개를요 한번 더 해볼게요. 이 2개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나와요?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그 가운데 점이 나오죠. 네. 이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모르면 되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봐봐, 이게 2개 더 해볼게요. 2개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넣을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k 마이너스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를 구한다는 거냐면 중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 2개의 중점을 구하는 거예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니까. 중점을 구하는. 이 중점이 항상 1점이에요. k가 없어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없어지죠.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위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물론 2분의 마이너스 1이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0.5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0.5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값이. 이 값과 이 값이 마이너스 0.5의 대칭이에요. 중점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2, 1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딱 정확히 대칭이니까 여기 2개 들어갔죠. 여기 하나 들어가면 여기도 몇 개 들어가야 된다?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봐야지 이제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네? 대칭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이니까 여기 2개 들어갔지. 여기 2개 들어갔지. 6개 들어가려면 여기 몇 개 들어가냐? 여기 2 들어가고 여기는 마감 들어가고 끝이다.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얘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2는 들어가도 되고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k-1이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이 들어가면 안 돼요. 3 되면은 3 포함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해가 8개가 돼요. 3이 들어가면 0, 1, 2, 3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이쪽만 따지면 돼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들어가면 이쪽도 무조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 들어간다는 거야.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시 1에 다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을 다 더하면 5부터 k는 7 나오는 거죠.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쉽지 않죠? 네.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진정한 상의 바늘을 들만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럼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풀면 과연 어떨까를 보는 거죠. 그래프는 대칭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풀면 쉽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저거 마이너스 2 일단은 찍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때 찍으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마이너스 2,3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 대입하게 되면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성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프 찍으면 그 다음에 얘가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2일 때 하나 찍는 거죠. 2 대입하면 몇 나오냐? 4하고 1이니까 2,5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프가. 마감을 대입하면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또 뭐가 나와요. 완벽한 대칭이죠. 완벽한 대칭이 나오죠. 완벽한 대칭망이 나와요. 소름 돋게. 이게 음. 이 그래프가 이- 이 절대값의 그래프. 이 그래프 뭐죠? 네. 이렇게. 요거 y 놓고 그린 거예요, 그냥. y 놓고, 얘 y는 k라고 이제 놓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k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지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6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이에요. 여기가 보이겠지만, 마이너스 2하고 1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대칭이 딱 보인다는 거죠. 또 뭐 거의 뭐 그래프 그려놓으면 대칭성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0, 1, 2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0, 1, 2까지만 들어가야 돼. 0, 1, 2까지만 들어가야 돼. 딱 3개 들어가야 돼. 0, 1, 2가 들어가면 이쪽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서 딱 6개 되는 거야. 왜 3개가 들어가요? 대칭 6개가 돼야 된다 했잖아. 문제에서. 정수에 있어요. 6개가. 아, 그러니까 이쪽이 대칭이니까 이쪽 3개면 이쪽 3개가 되니까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K라는 거는 잘 봐봐. 여기보다 딱 하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봐봐. K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있어도 괜찮아. K가 여기 있어도 돼. Y가 K가. 왜냐면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6개잖아. 네. 근데 요 위에 다 3일대로 가면은 아마 3일대가 7일 거예요. 7일 건데 여기 되면은 3일대 Y가 K가 여기 7일대가 있어. 예를 들어 7일대가 있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3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4개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Y, K가. 요 사이에 K가 있어야 되는 Y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5부터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7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K가 7이 되면 7이 되면 안 되죠. 이 사이에 있는 건 상관없죠. 5까지만 딱 돼서 2까지만 딱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있어도 어차피 딱 하나 같다는 거니까 정수는 2까지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3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이 사이에 있어도. 왜냐면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2까지만 들어가잖아. 3은 아직 포함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K가. 아, 그래프를 많이 따진다고 치면. 그래서 만약에 일단 얘는 사실은 대칭 보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은 쉽지가 않고 대칭의 좀 특징은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 더했을 때 K가 없어지잖아? 그럼 대칭이 있어. 왜냐면 더한 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더한 게 일정하면 대칭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대칭성을 보기가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로 보는 게. 네. 근데 이건 그래프나 얘가 둘 다 어려운데 얘가 더 훨씬 어려워요. 보기는. 그쵸.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얘가 그래도 조금은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절대값 2개짜리는 가능하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거를 조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갖다 봅시다. 이분이 다 대단한 분입니다. 나중에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 물리 시간은 살짝 맛을 봤어요. 아 맞아. 네, 쪼개는 거. 조금 맛이 같네요. 자, 유형 13번은 조금 허무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봐봐.
864번을 보면 절대값 2x-3이 뭐보다 크다? a-보다 크다가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어차피 이게 2분의 3일 때 0찍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거든 사실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항상 모든 실수에 성립하게 되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다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1이 만약에 0이었다고 쳐봐. 0만 돼도 언제 성립하지 않냐면 2분의 3일 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2분의 3 되면 0이잖아. 0이 0보다 클 수가 없잖아. 2분의 3은 0 해도 빠지겠죠? 당연하지만 여기가 뭐 양수가 돼. 그럼 당연히 이건 갈라치기가 된다. 이쪽이 뭐가 되면은 된다? 이게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 항상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거 나누고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지. 좀 이게 허무해지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a-1이 뭐가 되면 생각 무수히 많아진다? 음수가 되면. 그래서 a는 1보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허무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0이 되면은 0일 때는 만족하지 않잖아. x가 2분의 3일 때. x가 2분의 3이 돼버리면은 여기가 0이 되잖아.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해에서 2분의 3이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0일 때는 x가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해야 되는 거지. x가 0일 때는. 왜냐면 2분의 3, x가 2분의 3 될 때 성립하지 않잖아.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돼. 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2분의 3 빼고 다 되지, 해가. 그러니까 절대값 2x-3이 0보다 크다가 되면은 네. 2분의 3을 제외한 수 들어가면 다 성립하지. x가 2분의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니까 0 뺐잖아. 음수일 때만 열었잖아. 0 안 된다 했잖아. 얘가 0이 돼버리면은 해가 모든 실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음수일 때만 된다고. 음수해야지만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a-1이 음수다라고 쓴 거라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0도 안 된다고. 0도 모든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수만 가능하다. 이게 끝이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 조금 허무해지는 거지. 아니야? 뭐 뭔가 절대가 있으니까 또 나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실수 나오게 풀어야 되는 것 같더니만 그냥 얘 음수면 끝. 이게 끝난 거예요. 허무하잖아. 안 허무합니까? 그럼 865번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조금 허무해지긴 하겠지만 이것도 뭐 이런 문제 나오진 않겠죠. 학교 시험에. 이 해가 없으려고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양수야. 오 이런 거야. 그럼 당연히 존재하죠. 당연하겠지만. 아니야 그러겠어. 당연하죠. 0일 때도 존재하겠죠. 0 -10일 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이쪽이 음수일 때. 뭐 이게 -1이 됐어. 오 존재할 수가 없잖아. 네. 이런 거예요. 허무하죠. 그때 뭐 그게 음수일 때니까 2분의 1 a가 넘어가면 -1이고 2 곱하면 -1보다 작다.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3인가요? -3이 되겠네. -3. 이 답인 거죠. 이런 거가 답인 거죠. 이건 뭐 사실 너무 쉽잖아요. 앞에서 한 거면 나오니까요? 너가 생각해도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867번에서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는데 오. 그러면은 언제인 거야? k제곱 플러스 k가 몇일 때인 거죠? 0일 때 아니야. 그렇군요. 0일 때가 돼야지 딱 하나 가지지 않냐?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만 딱 되니까. 867번도 좀 허무하긴 한데 이것도 방금 같은 걸 하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가 0이거나 0이 돼버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일 때밖에 없잖아. 절대값이니까. 네. 그래서 x가 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k 한 개가 나오는 거지. 0일 때만.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얘가 0이 나올 때 이제는 답인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네요. 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k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K는 0 또는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일. 0이 아니래요, 문제에서. 그럼 K가 뭐 하는 거야? 마일. 마일인 거예요. 그때 해는 뭐냐? 이게 마일이 들어가면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 마일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게 마일이죠? 마일같이 안 보이냐, 이거? 이쁘게. 그 마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는 뭐밖에 없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번 답이고, 이게 1번 답이고. 쉽네요. 쉽지 않아. 뭐 상문 문제긴 하지만 되게 허무하죠? 뭐 계산할 것도 사실 없고. 근데 뭐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내면 아까도 배웠던 뭐 862분, 863분 뭐 이런 거 내겠죠. 사실. 네가 생각해도 이거 내면 맞으라고 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2차 분식 넘어갈 수 있는데 2차 분식은 일단 뭐 그래프 한번 그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얘기가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2차 함수는 6가지요. 6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하는 경우니까 이제 네가 그래프 그리면서 해를 찾아보라고 이제 시키겠죠, 한 번 정도. 내가 뭐 굳이 강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찾았으니까. 학교에서 찾았어? 학교에서 시켜줬어? 그래서 계획한 거예요? 어. 안 했던 것 같아요. 진도를 빨리 나간 거 보니까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웃만 나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약간 어차피 2차 방정식 때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스피디하게. 이렇게 이제 A가 0보다 클 때로 이제 나눠가지고 나눠지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0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요. 그때 이 만나는 점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하고 이건 이제 알파로 적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부등식이 몇 개 나오냐? 총 4가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뭐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래서 이걸 다 그래프로 우리가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화목토 반에 가서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하하하하. 한 땀 한 땀 하나씩 정말로 막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는 조금 한번 들었었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우주공산이어서 집을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면 나 혼자 나가고 있어요. 거기 하나씩 그러면은 그 겨울방학 때 선행 어디까지 했어요? 거기 안 가는 애들이 많죠. 아예? 응. 근데 이제 현행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뭐 내가 이제 현행이 마법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도 안 되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중학교 거였으면 가능하죠. 사실 뭐 같이 놀면서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중학교 거는 사실은 뭐 여유가 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푸는 건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났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어떤 x 값이 들어갈 때 0보다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네. 만약에 그래프가 없었어. 그러면 다 넣어봐야 됐을 거 아니야. 상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냐? 안 돼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넣으면은 양수 나온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있는 값 들어가면 이 x 값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온다. 뭐 여기 있는 x 값이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온다.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거잖아 그래프에서. 네. 근데 이게 없었었으면 진짜로 옛날에 그래프 목표했을 때 수학자들이 만약에 처음에 초창기 때 2차 분식을 만약에 누가 만들어냈어. 그 사람들은 3일은 x 값을 막 다 넣어봤을 거 아니야. 너도 그거 안 배웠으면 다 넣어봤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넣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던 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만약 이런 거 이제 2차 분식을 내가 하나 줬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제 너도 막, 0 넣으면 성업을 하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게 차례되니까 x가 차례되니까. 근데 그래프는 몰라. 그럼 막 1도 막 넣어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네? 이거 다 넣어봐야 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안 그리고의 차이에서는 진짜 그래프를 만약에 몰라. 내가 그래프를 절대 이용할 수 없었다는 생각해보면 정말로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거 참되는 거 어떻게 찾을 건데, 이거? 이거 무슨 부등식의 성질로 안 되잖아. 뭐 더하고 빼고 뭐 나누고 이거 안 되잖아. 1차 부등식은 그 부등식의 성질을 풀 수 있잖아. 참이 된 x값 범위 찾을 수 있잖아. 네.
가능합니까? 뭘 더 못 빼? 뭐 답이 없잖아. 이거 사실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혁명적인 거죠. 이런 그래프면은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이때 알파 들어가면 0 나오는 거고, 요 사이, 여기 사이에 넣으면 다 음수 나오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려면 알파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들어가면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푸는 거지. 이게 이제 그래프를 푸는 거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거 왜 배우냐 그렇지만 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거를 해를 찾을 거냐 그거지. 다 넣을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배운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들을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핵심은 또 뭐냐.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데서 부등식을 풀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때도 너한테 그려줬던 게 있잖아.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3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 그랬더니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4였어. 5였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거의 이 그래프가 0보다 만약에 3차식이었다고 치면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상상만이 더 재밌죠?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x를 넣으면 이렇게 양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 부분하고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알수가 있는 거. 그럼 해가 뭐가 되겠어? 1부터 x는 3까지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거 몰랐다고 쳐도 되고 다 3차식은 넣어봤다 생각해봐. 오우 진짜 요즘 챗 GPT는 옛날처럼 없었을 거야. 상상만 해도 충격적이지 슬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로 놓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래프는 진짜 정통에 간 것 같아.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문과 쪽 가더라도 부분석하라고 다 그래프 놀이합니다. 맞아요. 저는 무슨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배우는데 그게 정말로 많이 쓰인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거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어떠한 그러한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럴 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지. 얘는 해가 뭐가 되죠? 다 0보다 크고 알파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죠? 네. 얘는 뭐 아무거나 다 0보다 크니까 다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이런 거 한 번씩 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쓴다? 수능 볼 때까지 쓴다. 2차 함수는 거의 우리와 함께 먹고 죽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거의 뭐 고등학교 내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무 지겨워서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하하하. 그래서 웬만하면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등호만 빠지면 되나요? 네. 등호만 빠지면 되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냐? 사이가 되죠. 왜냐면 음수거나 같은 거니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는 알파일 때만 0인 거죠. 작은 건 없으니까 x가 알파가 해가 되겠고요. 얘는 해가 없다. x로 쓸게 해가 없다는 귀찮으니까. 얘는 알파부터 x는 베타까지. 얘도 해가 없죠. 얘도 없다.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부등식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우죠. 이런 거 이렇게 해가 좀 특이하게 나올 때 있잖아. 뭐 이런 거. 얘는 당연히 맨날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가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도 종종종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 놀이를 하는 거죠. 이게 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나 이거 또 하는 거 없냐? 하나님? 그죠? 너가 잠깐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또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친구들은 이제 남자애들 많은 데 쪽으로 과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자 쪽이 과 많은 데들이 보통 이제 미술 이런 데 있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간호학과 이런 데 있잖아. 거기 겁나 빡세요. 거기 기수가 장난 아니고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많은 데들은 더 피곤한가 봐. 그런 데 엄청 딸리나 봐. 들어보면. 그냥 물어보니까. 그거 싫어하는 애들은 정말 다닐 게 못 된다고 막 그러긴 하더라. 그런 데들 막 가는 애들이 물어보면 막 그래요. 그냥 남자 많은 집단에 가는 게 최고다. 우스갯소리 진짜로. 그 주변에 인간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리 내가 그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은 사실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면 사람들끼리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난 여자애들 많은 데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과들은 가지 마라. 라고 이제 조언해 주는 거야. 아무리 그게 좋더라 그래도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수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또 하죠. 자, 뭐 924번은 우리가 이제 전통의 이제 강호의 문제가 되는 거죠. 924번. 자주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2차 부등식을 내가 이제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유형 1번에 있을까? 그 이유는 2차 부등식 외워서 풀지 마라.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근데 은근히 외우는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로 외우는 거 진짜로 많이 외웠고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한다면 벌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배웠는데 이유는 뭔데? 모르죠. 이런 애들 되게 많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프를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쵸. 그냥 대충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되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한 다음에 벌어지는 거래 양수면 뭐 크면 그거래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내면 뭐 사실 뭐 fx가 0보다 크다, 뭐 gx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보는 순간 답이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래프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민망하니까 어떤 문제를 많이 내냐 이렇게 fx하고 gx가 0보다 클 때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찾으라는 연립부등식을 사실 낸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0보다 커지려면 곱해서 0보다 컸다.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고 곱해서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준다. 이게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찾아야 돼? fx도 음수, gx도 음수를 찾은 다음에 나눠서 풀었죠? 합쳐야 돼. 합쳐요? 여기서 나오는 애랑 여기 나오는 애랑 합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는 거지. 사실은 뭐 fx 0보다 크다 이렇게 주면 너무 문제가 솔직히 심심하잖아. 사실 뭐 거기서 계산할 게 거의 없죠. 아마 몇 초 컷이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가 0보다 큰 거를 찾아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 a보다 작다가 되겠나? 0보다 클 때? a보다 작다가 되겠죠,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0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죠. 이게 fx가 0보다 크다에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다에는 b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b부터 d까지. 근데 b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d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b부터 d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gx가 0보다 크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범위가 어디냐? 여기인 거죠.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연립부등식 느낌과 함께 같이 오는 거죠, 사실. 얘도 또 이제 찾아야 되죠. 음수일 때는 사실 뭐 여기 해놨으면 반대로 하면 되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긴 하는데요. 뭐 굳이 또 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다 구하겠다 그럼 시간 낭비긴 하겠지만 A부터 0까지 A부터 0까지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보다는 작고 네. 그죠? 반대가 되는 거니까 D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죠. 공통된 범위 찾으라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네.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합치면 답인 거죠. 그래서 이쪽 근은 A부터 X가 B까지 또는 여기 근은 0부터
x가 d까지가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5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너무 이제 쉽게 내면 좀 민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양수도 낼 수도 있고 뭐 음수도 낼 수 있고 음수가 되면 이제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 해가지고 이제 또 합쳐가지고 푸는 게 나오겠죠.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뭐 재밌게 맞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래프 주면 계산할 건 별로 없잖아. 네. 이런 게 좋지 않나요? 계산 없으면 좋잖아요. 아니 뭐 문제를 개념만 정확히 알면 사실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또 이제 날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927번부터 이제 진정한 2차 부등식의 뭔가 그 기초 문제들이 나온다는 느낌이 딱 들죠. 927번부터. 그래요. 그렇죠. 뭐 얘네들은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27번이야 뭐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거 뭐 못 풀면 앞에 있는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가 되는 거죠. 슬프지만 그럼요. 얘는 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3x 제가 전기하는 게 더 귀찮네 이게. 12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0x 만 8. 넘어가면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네. 인수면 될 거예요. 안 되게 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양아치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인수분해 되게 주지 않을까. 맞아요. 2차 분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게 준다는 건 사실 좀 오버하죠. 아닌가요? 진짜 저희 시험인데 갑자기 그러면 진짜로 이건 자꾸 오버하시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3분의 1하고 마삼인가? 마삼부터 x는 3분의 1까지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프 나고 치면 이제 근이 3분의 1하고 마삼인데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정수개수 몇 개죠? 마2, 마1, 0까지인가요? 네. 총 몇 개가 나온 거죠? 3개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비슷할 수 있다는 문제가 어디에 나왔냐면 930번에 나옵니다. 오! 약간 맞던 친구들이네요. 뭔가 그 근이 이제 해가 같은 거는 제곱했을 때 저거 위에 거 나오는 거 찾으면 또 풀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답은 딱 봐도 그냥 3번밖에 안 되거든. 왜냐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x 나오는 거 3번밖에 없어. 그러네요. 이거 암산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초 코드 할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왜냐면 이게 마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없어서 이거 좀 너무 이게 너무 이거 주네요. 너무 좋지 않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 배웠던 친구들은 930번 같은 문제는 거의 한 2초 컷이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왜 문제로 만들었지? 잉크가 하면서 그렇지. 뭐 그냥 한번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푸는 거죠. 이게 잘 배웠던 사람들의 이제 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요. 뭐 푸는데 몇 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뭐 931번을 조금 보니까 조금 재미가 있죠. 재미가 없나요? 마이너스 7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일단은 이 문제는 931번은 일단 2차 함수를 먼저 구하는 문제거든요. fx를. 아, 네. 왜냐면 이거를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마이너스 7과 만나는 점을 안 줬잖아요. 네. y는 마이너스 7과 만나는 점을 줬으면 그래프로 풀면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건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fx를 구할 때 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랑 뭐를 줬냐면 2,0을 줬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fx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인수정리처럼 근이니까. 네. 그러니까 마감을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네.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가지니까 a가 이제 남잖아. 네. 그거를 주기 위해서 위에 y절편을 줬죠. 그게 바로 0,3인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럼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서 fx를 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끔 애들이 이제 봤을 때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래프로 푸는 문제니까 이거 마이치라고 만드는 게 뭐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아닌데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동하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잘못 방향을 잡잖아? 그럼 정말로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예 fx를 구한다고 생각했으면 풀었을 텐데 시작부터 그거를 생각을 빼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틀려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수학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이 수학이 T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딱딱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래프로 풀려고 했는데 막힌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막혔던 방법을 계속 붙잡고 약간 그 지나간 남친을 이렇게 지척거리면서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되고 과감하게 꺼져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뭔가 막혔다. 그럼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른 생각도 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수학에서는 특히. 네. 근데 우리가 또 되게 질척거리는 걸 잘 할 때가 많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보면은 한 생각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오픈력 은근히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하는 거 끝까지 못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틀릴 때가 은근히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수학은 뭔가 막혔다 그러면 유연한 사고로 하자.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콤마 3을 대입할게요. 3 대입하고 0 대입하면 3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약분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fx가 얘가 이제 쓰면서 이렇게 fx가 뭐보다 크다? 마치보다 크다고 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부등호방향을 바꾸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고요. 부등호방향 안 바꾸는 순간 집에 갈 수 있다. 조심해라. 그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인데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20인가요? 20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해는 마이너스 5부터 x는 바깥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도 애들이 그래프를 막 풀다가 막 실패해서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너무 아쉬운 거죠. 눈물이 앞에 가리는 거죠. 그렇죠? 932번은 이제 항상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값과 함께 살다 죽겠다. 절대값과 함께 살다 죽겠다. 절대값은 그 고등학교 때 변형할 때 가장 만만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절대값이 나와요. 되게 만만한 거지. 절대값. 그래 너 그냥 내면 너무 심심하잖아 문제가. 좀 변형도 좀 시키고 나누기도 좀 시키고 좀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들 뭐 살짝 밋밋한데 귀엽다. 그치? 그러니까 문제 만들 때 그런 유혹이 있는 거지. 뭔가 밋밋한데 절대값을 쥐어볼까? 맨날 이게 문제 보다 보면 맨날 보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내내 볼 겁니다 앞으로. 네. 지겹게.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말아라. 그냥 너랑 친구 다 절친이 되어라. 뭐 그러는 거죠. 진짜로 맨날 심심할 때가 나오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제곱하고 싶은데 제곱하면 왼쪽이 다 차식이니까. 이거 이제 제곱할 수는 없겠죠. 네. 아쉽지만. 왼쪽이 1차식이었어도 우리가 또 제곱을 할 준비가 항상 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2차식이 나와버리면 제곱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제 남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와서 좀 더 슬퍼지는 거죠, 또. 저 진짜요? 나눠야죠. 뭐 어떻게 이거 합니까? 해야 되나요? 이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슬픈 겁니다. 그래프를 따지는 것도 얘가 별로 편하지가 않거든,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2차식이니까. 이게 그래프 만나는 게 1차식이었으면 조금 더 이쁘게 딱 나오는데. 뭐 얘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교점 찾는 것도 은근히 귀찮고 해서 얘는 이제 전통의 강호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좀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나눴습니다. 네.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두 부분으로. 그래서 또 푸는데 이제 영역에서도 이제 그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그 변형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항상 여기 1차식이었으니까 1차식 나왔었는데 이제 해가 2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풀어보면은 그 푸는 그 원리 자체는 뭐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해가 2차 부등식 해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탈출시켜도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1번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1번, 2번이라고 하면 1은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냥 쓰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될 거야? 1보다 작으니까 분수가 되겠죠? 네. 나올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가? 네. 넘어가면 x제곱이고 없어지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사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면서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까지다? 2까지다. 근데 1번 영역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b까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공통된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죠? 1번 영역이랑 겹치는 네. 범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2차 부동식이 나오는 거지 뭐 푸는 원리 자체는 달라진 거는 없는 거죠. 네. 이 나눠서 푸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1보다 커다 같을 때는 당연히 극장 탈출하겠죠? 그래서 2x 빼기인가요? 네. 우리가 없어지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작다가 나오는 거고 x를 묶으면 해는 0부터 x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4. 두 번째 영역에서는 다시 0부터 이제 4가 되는데 두 번째 영역이니까 여기가 이제 공통된 해가 되겠죠? 네. 합치면은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합치게 되면.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2고 이게 몇이다? 4다. 이게 베타냐? 베타를 시작했었네. 보일순지야 칼같이 내가 뭐 썼는지 모르겠다. 그때 컸던 내가 누구였을까요?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합치니까 여기 하고 여기 하니까 합치면 이렇게 마이너스 4. 공통된 범위 찾아서 이렇게 나왔고 공통된 범위 찾아서 나중에 합치잖아요. 네. 그 1이 포함이 x.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2알파 여기서 2배에서 빼래요. 그러면 답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값 나오는 문제가 다 이래요. 그러면 수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934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잠도 깨니까. 얘는 나누는 게 조금 재미가 없겠죠. 나는 게 재미. 절대값 안에를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 안을요? 항상 절대값을 탈출시키려면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탈출시켰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4보다 돈을 많이 내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지방 가봐라. 등록금만 나와도 다 나와가지, 모르게. 학교에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모를 거야. 뭐, 교육제도를 좀 손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생각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답이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으로 푸는 게 항상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확장성이 좋은 거지. 왜냐면 이제 아까 여러 개 배웠지만 뭐 제곱하는 거. 이게 제곱해서 제곱이 넘어가면 못 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또 못 그리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풀 때 정석적인 방법이 왜 가장 좋냐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거지. 조금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정석적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가 있겠죠. 첫 번째 뭐가 되냐면 당했지만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네. 그죠? 네. 당연히 뭐 이 그래프를 아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나눌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알겠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루트 2보다 클 때가 1번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게 1번 영역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1번 영역인 거예요.
같거나 같을 때가. 네. 이거 x 제곱은 어디 가고 이렇게 뭐만 남았냐? 뭐가 이렇게 없더라. 야, 뭐 그냥 x 마이너스 2가 뭐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두 번째 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영역 나눠지는 게 조금 이제 달라진 거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왜냐면은 어차피 기본은 다 똑같아. 이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누는 거는 뭐 항상 똑같잖아. 절대값 안에가. 근데 그게 이 영역이 이렇게 2차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범위로 놓고서 푸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그냥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 네. 맞죠? 아. 0보다 크다 같은 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얘를 풀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또.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영역에서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어디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 영역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이 부분이 첫 번째 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공통된 범위 찾고 또 여기도 공통된 범위 찾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합치는 거죠. 그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식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계속 식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3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3차 함수를 배우면. 네.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붙이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나요? 플러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네. 해가 없네요. 제곱해서 더하기까지는 너무나 작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해가 없죠? 얘는 0보다 크게 나왔잖아. 2 더해서 네.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넘겨서 마이너스 2 됐잖아. 마이너스 곱해서 그동안 바뀌었어. 아.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해가 없다. 제곱해서 2도 했는데 0보다 어떻게 작습니까? 원래부터 0보다 큰 놈에서 허수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2번에서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합쳐봤자 해는 이거죠. 결론. 여기 해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럼 얘도 정석 아닌 풀이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정석 아닌 풀이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래프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 다 절대값 씌워놓으면요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아래 거 위로 올리면 됩니다.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아래 거 위로 올리면 돼요. 왜냐 음수가 나온 거를 양수 바꾸는 거잖아. 네? 음수가 나온 거를 양수 바꿔야 되죠. 아.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원리가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면 돼요. 그냥 음수인 것만 양수.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2차 함수만 이렇게 그려서 되죠, 제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것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게 이제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림 방법입니다. 밑에 것만 위로 올려라. 되게 심플하죠. 아, 약간 배워먹은.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라. 이게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한다면 이제 4일 때를 찾는 거죠. 4일 때를 딱 그렸어요. y가 4일 때 딱 그랬더니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루트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더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벌어지게 돼서. 여기 이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y가 4라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얘랑 만나는 거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요쪽은 양수니까 요쪽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꺾여서 내려온 거니까. 밑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위로 올라올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고. 절대값 있을 때 음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잖아요. 양수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였던 부분이니까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인 거죠. 그래프에서. 와,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한번 하다 보면요, 얘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워낙 많이 그리니까. 아, 진짜요? 전체 짓는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이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2의 절대값을 그리라고 했다고 쳐. 네. 그럼 그냥 x-2를 그려요. 그래서 2에서 만났겠죠? 네. 요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요. 이게 절대값 x-2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다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는 x축 대칭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 거야. 이 안에 있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네. 밑에 있는 거 이걸 올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뭐 얘를 못 그린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뭐 그릴 수 있는데 왜 뭐 밑에 있는 거 위로 왜 못 올립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이제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네. 절대값 그래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간단해요. 기본 개념은 뭐냐? 이런 거죠. 이 안에가 양수였다,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한다고 치면, 이걸 그리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린 건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증명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방금 그린 그래프죠?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아, 맞아. 네. 봐봐. 그 부분은 그냥 그리면 돼. 절대값 x가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그냥 그리면 돼. 네. 이 부분은 바꿀 필요가 없죠.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x제곱이 0보다 작다가 바로 어느 부분이다? 이 빨간색 부분이 되는 거죠. 작은 부분이.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누굴 그리면 돼?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는 건데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1로 넘기면 누구의 부호가 반대가 된 거죠? y의 부호가 반대가 된 거죠. 그 얘기는 원래 그래프랑 x축 대칭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y 부호가 반대는 얘기는 x축 반대, y가 부호가 반대는 그 위아래로 된 거니까 요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게 그 개념입니다. 절대값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인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냥 x제곱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정확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이 대부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전체 다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밑에 있는 거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외우는 거죠. 외울 때는. 근데 이제 요거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절대값 안에가 양수랑 음성 나눴을 때 양수인 게 위에 있는 부분. 그냥 그리면 된다. 네.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 붙는 게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냐? x축을 대칭시킨다는 의미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하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은 증명하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밑에 보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절대값 놀이잖아 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맨날 하나씩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오면 양수냐, 음수냐, 넌 누구냐, 맨날 그 부호 맨날 묻고 그냥 응? 스토커처럼. 그죠? 모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하나는 하고 맞춥시다. 935번. 하다 보면 또 2차 문제 하면 좀 길 거예요. 2차 문제 끝나면 이제 뭐 2개밖에 안 남은 거죠. 크게 보면 경우의 수하고 행렬. 뭐 행렬이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되니까. 2차 문제식만 끝나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조금 집중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이런 문제도 이제 거꾸로 준 문제잖아요. 나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쉬워요. 왜죠? 더 쉽다고요? 응.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런 그래프라는 거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뭐가 된 거야? 2분의 3이 된 거지. 그래서 작다가 해서 여기 부분이 해가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A는 무슨 값이다?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이게 근이에요. 근각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그래서 뭐 계산은 더 쉬울 수 있죠. 근각이 생겼으면. 왜냐면 이게 근이잖아. 알파 베타잖아. 네. 뭐 근각이 생겼으면 되는 거죠. 그러네.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도 나오고 A분의 마이너스 B도 곱하는 거 어떻게 되냐?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A분의 마3인데 이거 없어지고 마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자리 바꿀 거 아닙니까? 자리 못 바꾸는 거야. 네. 여기다가 2 곱하고 A는 A 곱하면 A는 6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어. A가 6이 나오고 양수도 맞죠? 네. 잘 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한 거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6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생겼으면 9분의 합이니까. 네. 동그라면 어떻게 되냐? 6분의 6분의 9, 6분의 2니까 6분의 7? 네. 그럼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누가 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 근각이 생겼으면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그래프 노린 거야. 이걸 봤을 때 결론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그래프를 무조건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풀게 됩니다. 네. 근데 근각이 생겼는 거는 너무 쉽잖아. 너가 봤을 때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근각에서요? 이거는 사실은 A 부호 몰라도 그냥 아몰랑 근각 기하세분에서도 답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A 부호까지 따지게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내려면 A 부호까지 따지게 하도록 내겠어 안 내겠어? 그렇게 되죠.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 중에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게 재밌어 보이냐 봤더니만 938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꾸로 가는 2차 방식이죠. 항상 우리는 수학 때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가면 항상 뒤로 갑니다. 아니었던 적이 없죠? 모든 거를 한번 배웠던 걸 기억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2차 방식 빠르게 끝났으면 되게 기초적인 것만 했나? 어려운 거는 할 틈도 없겠네, 그러면. 절대값 2개 들어가는 거가 제일 어려웠던 거. 그래? 거의 아까 그래서 너가 얘기했던 게 무슨 뭘 등호를 해가지고 푼다고 했던 게 일단 뭐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죠. 약간 우선 3개로 나누잖아요. 3개로 나눌 때 일단 중간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보고 중간에 있는 수를 하나 넣어서 네, 본 다음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양쪽이 양쪽에 그 뒤에 있는 수학을 미지수로 져서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약간 그래프 그려서 푼 거에 약간 그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 약간 네, 느낌이 보니까.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프가 확실히 이해가 더 쉽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애들이 진짜 잘 이해 못해서 선생님이랑 계속 반복해 설명하시고. 그래프는 사실 딱 들어도 뭐 직선 모양이겠구나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점 2개만 잘 찍으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 한쪽 구하면은 안에서 이 대칭이다 이 정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해하기 전에 뭔가 중간에 하나 가독위를 줬는데 네. 오히려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가독위에 굳이 들 필요가 있었나. 더 이해만 안 되고 그치? 그 가독위가 이해를 더 도왔어야 되는데 별로 이해 도운 것 같지 않죠. 그냥 그래프 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하죠. 안타깝지. 근데 가독위를 둔다는 건 더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둔 건데 사실은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거 같죠? 별로 애들이 이해를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았어 선생님이지? 네. 근데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할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기분이 드는데 항상 우리는 항상 쉽죠.
이게 사실 뭐 그래프 보면 다 fx 이런 그래프잖아요. 사실 뭐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마사는 이게 여기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가 엄청 올라왔어요. 이게 10이에요. 맞잖아. 한 칸 갔는데 막 미친듯이 올라왔잖아. 그치? 팍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세점을 다 줬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fx는 마사가 그리면 x 플러스 r의 인수가 맞겠고 0이 그리면 x의 인수가 맞겠고 최고차항 a가 되는데 이 a를 해결하기 위해서 f1은 몇이다? 10이다 라고 준 거죠. 1 대입하면은 여기 5 되고 1 되고 이게 10이니까 a는 몇이 나온다? 2다. 2니까 끝난 거죠. 그때 뭐 구하는 문제죠? F2. 너무 심심하죠? 심하네요. 전개할 필요도 없죠. 2 더하기 4면 6, 2 그러면 6, 4, 24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를 준 거죠. B탭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주면은 조금 이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뒷부분들은 그거 이제 한 개 한 개마다 뭐 절대부등식 되는 거 다 물어보면서 그 개념들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연립 2차 부등식해서 2차 부등식 2개 나와서 연립해라. 뭐 그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열리죠. 연립. 공통된 범위 찾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인데 이게 요즘 안 배우고 있거든? 실근의 부호도 잘 안 배우는 것 같고 근의 분리도 안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내가 이거는 방학 때 설명해 주긴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근의 분리. 세 가지 조건을 써야 된다. 그래프 모양이 나오려면. 그래서 뭐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막 설명해 줬던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게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설명해 주긴 했는데 요즘 요것들이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가르칠 수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들한테 사실 가르치지도 않아요. 애들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데 뭐 안 나올 것 같은 거 가르치면 이제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 놈들 뭐 가르칩니까? 근데 이제 특목고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학교에서 혹시 배웠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긴 해요. 근데 이제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그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줄게요. 수능 안 나오니까 내신 대비할 때 꼭 하는 거 아니면은 굳이 미친 듯이 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 그럼 뭐 대표 문제 정도만 하나씩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굳이 뭐 이걸 자세히 해줄 필요가 있나요? 할 게 안 그래도 많은데 뭐 지금 뭐 올림푸스도 풀어야 되고 뭐 다 풀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 다 하면 좋죠. 근데 뭐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많으면 다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알겠지만 뭐 수행평가에 찌들고 맨날 저거 하고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막 다 쓸 수가 없잖아. 사실 24시간이 항상 모자르죠. 우리 선미가 불렀던 그 노래 항상 생각날 때가 그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 들어봤나요? 제가 K-팝을 2020년부터 접해가지고. 근데 뭐 그거 치면 나올 거예요.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항상 24시간이 부족한데 잠도 자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공부할 시간인데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루 내내 공부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좀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하루가 뭐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할 건 많은데 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지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이라고 보는 게 애들이 뭔가를 하나를 진득하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저거 다양하게 선발하는 게 좋다. 다양하게 선발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단순한 게 좋아요. 가장 왜냐면 그래야지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공교육으로 해결이 자체가 안 되거든 아예 선생님들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사교육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추세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갈까? 좀 단순하게 갈 수 없는 걸까? 뭐 복잡하게 갈 필요가 있나요? 뭐 만약 복잡하게 갈 거면 뭐 상위권 애들만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든지 밑에 애들은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뭘 복잡하고 자식할 게 있나요? 한 개라도 제대로 배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절충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결론적으로 애가 혼자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수행평가한다고 해서 애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냐 이거죠. 자체 GPT 쓰고 뭐 하여튼 뭐 남의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는데 정말로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 거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별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나머지 애들 다 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